네, 안녕하세요. 무리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리함수 25번째 시간이고요. 25번째라 함은 한 달을 4주로 준다고 하면은 이제 6달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잘 굴러온 것 같습니다. 음, 지난주까지 연력학이랑 통계역학까지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 주부터 한 4번 정도 하겠죠? 4번 정도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그 4번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꿈꿔왔던 그 미분 형식과 고전 역학과 미분 형식과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부터는 4번 정도에 걸쳐서 양자역학을 박민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쉐어를 풀어드릴게요. 네, 네, 쉐어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의 그 양자역학 첫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뭐 레퍼런스는 뭐 이걸 써놨다고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니고 앞으로 볼 책들까지 이제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흑채복사 얘기부터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채라고 하면은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디피니션을 지금 되게 모호하게, 저도 정량적으로는 조금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흑채복사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한번 켜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저도 그리고 다른 성질들을 유도하면서 왜 흑채복사라는 성질을 가정을 했을까?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했길래 그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이제 이거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때 시대적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9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약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뭐 증기관차도 다니고 그런 19세기의 그 생활상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리고 19세 막 뭐 보불 전쟁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고 어떤 각층에서 뭐 무기를 위해서건 산업을 위해서건 어떤 금속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제 초유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금속 같은 거를 다룰 때 그 불꽃 색에 따라서 이게 온도가 몇 도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마 프로이센, 이제 지금은 이제 독일이 전신이 되는 거기의 그 과학학회에서는 거액의 상금을 이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학자들은 혹시 내적으로는 그 상금 헌터셨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이 정의 자체는 이제 키르히호프라고 아마 전자기 할 때 키르히호프 법칙 같은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키르히호프가 그 본인의 그 어떤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어떤 thermal equilibrium에 있는 어떤 바디, 어떤 물체는 왜냐하면 thermal equilibrium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뭐 전자기파 같은 게 이제 어떤 들어갔을 때 그게 흡수되는 정도랑 얘가 방출하는 정도가 똑같지 않으면은 thermal equilibrium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떤 거를 방출하는 정도와 그 흡수하는 정도가 이제 똑같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을 세웠고 약간 논 거 보면은 그 연력학에서 혹시 막 thermal contact 그런 거 해가지고 바디를 하나, 두 개, 세 개 붙여서 하는 그런 비슷한 논거를 이제 증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정량적인 관계를 좀 얻어내기, 정리를 말끔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정성적으로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블랙바디라는 게 뭐냐? 블랙바디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들어온 전자기파를 전부 다 이제 하나도 반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흡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열로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연력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다시 방출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블랙바디라고 하는 것이다. 그 방출을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이 이제 블랙바디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이런 데 나오는 설명이긴 한데 색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초록색 빛을 반사하면 이제 이 비초록색으로 보이고 뭐 이제 주황색 빛을 반사를 하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고 하는 것처럼 블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얘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블랙바디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얘가 정말로 어떤 전자기파를 내뿜지 않느냐? 전자기파를 내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블랙바디라고 해서 이게 그 적어도 이거의 근사적인 무언가가 검은색이냐 하면은 이제 근사적으로는 뭐 태양도 뭐 근사적으로는 블랙바디다 뭐 이런 소리 하지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열을 내뿜고 있잖아요. 빛을. 그래서 이건 어떤 연력학적 성질에 의해서는 빛을 내뿜고 있다.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서머 레디에이션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세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여기 이제 제가 펜을 그냥 이제 패드를 두고 굉장히 이상한 이제 그 잠시만요. 뭐 그냥 보여드리면은 어떤 완벽하게 이제 어떤 단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약간 패드로 펜을 쓰고 싶은데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안 돼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어떤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단열이 돼 있고 어떤 이제 서버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벽면에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데 그게 다른 쪽 벽에 가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방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전자기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에 만약에 어떤 구멍을 뚫으면은 그 안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 그거에 의한 전자기파가 그 구멍으로 살짝 새어나올 것이다. 이런 상호 실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 벽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전자기파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매우 작은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 온도 T라고 하는 이제 분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이렇게 빠져나간 전자기파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 내부의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이제 사고 실험적인 그 장치처럼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실험적으로까지 이거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속 색 같은 거를 보고 우리가 그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으니까 온도랑 레디에이션 하는 그 스펙트럼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이제 얻어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일단 굉장히 정성적인 설명만 이제 쭈룩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가기 전에 아까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한번 이제 호되게 한번 혼내주시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뭐 질문은 되게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일단 보이는 것부터 질문을 드려보면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빨간색, 녹색, RGB가 각각 3000K, 4000K, 5000K로 돼 있대. 그 위에 보면은 클래시컬 시어리라고 해서 5000K라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저거는 클래시컬 시어리로 하면 저렇게 계산되지만 실제는 저렇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클래시컬 시오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저기 이제 레일리 진스가 계산한 거에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레일리 진스는 이제 뭐 통계학적으로는 뭐 이퀴파티션 지오렘 뭐 이런 거를 저번에 이제 남민호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컨티뉴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컨티뉴어스 하면은 그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제 어떤 온도에 그냥 비례하는 값으로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험적인 값들과 아니면 플랑크가 계산한 값이 이제 가운데 보이는 그런 값들이고요. 이 저에너지가 아니 뭐 저에너지가 아니고 그 고에너지 아니면 이렇게 파장이 짧은 영역대에 대해서는 이제 빈이라고 하는 분이 예측을 한 게 있어요. 근데 빈이 예측을 한 거는 이 저에너지 영역대를 예측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실험가하고 사실 때려 맞춘 거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이 이제 계산을 보여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피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RGB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 피크의 위치가. 그래도 한 가지는 피크의 위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빈이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크의 위치가 이 파장과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크의 파장 값이 작아지는구나. 반비례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실험적으로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빈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량은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피크의 위치 그리고 클래시컬 시오리는 파장이 짧은 곳 혹은 에너지가 커지면은 이제 커질수록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실제 플랑크가 맞춘 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나 아니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뜨겁게 달군 금속 무엇인지 네, 모르겠지만 뭐 대충 철이라고 치고 절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흑체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흑체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가 흑체로 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란 흑체라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사람들이 그레이 바디 팩터 뭐 이런 거를 도입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모던한 랭귀지로 약간 아니, 회색 바디인데 약간 회색 분자라고 부르고 싶긴 한데 이 그레이 바디 팩터라는 게 있어서 이게 1로 가는 이제 극한이 되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흑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이 1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디라는 거겠죠. 근데 아마 제가 철이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도 0.5는 넘는 값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1이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이디어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의 그 오차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가져갔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면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뭐 딱 예시가 나오진 않네요. 여기에 그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알파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걸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알파가 어쨌든 서머 이퀄리브리엄이기 때문에 이게 흡수한 만큼 방출을 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르호프가 그냥 정의 얘기를 한 거고 알파가 1일 때를 이제 그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알파가 그 알파일 것 같은데 알파가 1일 때를 그 어떤 흑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1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아마 1이 아니고. 이 여기에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네요. 네. 그럼 아까 그 뭔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뚫려 있으면은 우리가 뭐 스펙트럼을 보고 온도를 알 수 있는데 실제 물체 아까 뭐 달궈진 철이나 아니면 태양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굳이 표현하면은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네네. 내부에서는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흑채라고 어지간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네네.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들어온 밑을 반사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캐비티 논거는 가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음, 진짜로 진짜 검은 것은 이 어딘가에 구멍 뚫어놓은 그 텅 빈 공동이 이제 진짜로 검은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물체들은 검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 진짜 칠흑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가열된 철은 한 0.7에서 0.8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 아까 알파라고 하는 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벡터로 전달하나요? 네, 알파라고. 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1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면서 계속 어차피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했지만 남윤우 선생님의 그 열통계 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슈테판 볼츠만 론은 이거긴 한데 오늘 지금 이거에 대한 건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논거를 좀 더 해야 돼서 파워도 T의 사승이지만 이제 오늘은 이게 T의 사승이라는 것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어차피 측정을 하려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레디에이션을 쫙 다 포착을 해가지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한 건 파워를 측정한 걸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근데 일단은 그거는 좀 전자기 얘기를 좀 약간 더 해야 돼서 오늘은 그런 거는 생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이제 이상기체 같은 거 우리가 유도할 때 일반 물리학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클래시컬 키네틱 시오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박스 안에서 뭐 그냥 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부 다 정육면체 박스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박스가 있고 그 안에 기체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입자들이 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일단 Vx라는 속도로 이제 두 개의 벽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한 번 벽을 치고 왔을 때 그 벽에 가해지는 어떤 모멘텀 트랜스퍼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EMVX에 해당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그러면 N개의 입자가 전부 다 한 번씩 치고 갔다. 물론 N개의 입자가 VX의 속도로 움직일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일단 가정을 해보고 전부 다 한 번씩 치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 이쪽 벽에 들어가는 모멘텀 트랜스퍼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근데 N개의 입자가 한 번씩 치고 가려면은 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속도 VX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큐빅을 넣기 전에 그거긴 한데 L, L이고요.
2L 한 번 갔다 와야 되니까 2L을 이제 VX로 나눠준 그런 값에 해당을 할 거고요. 그럼 프레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이 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입자들이 한 번씩 다 지고 갔다고 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그거를 이제 위에 구한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로는 VX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고 분포를 따르기 전에도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VX 일반적으로 그런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VX랑 VY랑 VZ를 전부 다 고려해서 제곱해서 더해준다면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어썸션을 쉽게 쉽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그래서 3분의 1로 그 다음에 이제 VX랑 VY랑 통계 시간이 아니니까 저번에 했으니까 그냥 조금 어썸션이 부실해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요. 이런 가정 이제 다 넣어주면은 유명한 결과인 프레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분의 1 곱하기 어떤 입자 밀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의 분포 기대값. 그런데 우리가 이제 MV가 운동량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이 입자가 아니고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전자기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상파들을 가정하면 이런 거를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상대론을 비겁하게 이제 다시 가져와서 포톤이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주어지고 속도는 C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포톤들이 있을 때의 프레저가 다음과 같이 N 곱하기 에너지 혹은 에너지 덴시티의 3분의 1로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인슐레이티드 캐비티를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의 포톤에 의한 프레저는 이제 에너지 덴시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여기서 가져오는데요. 그거가 물론 연력학 제1법칙이 이제 그 DU는 이제 DQ랑 DW의 뭐 합, W가 안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 그 파셜 U, 파셜 V라고 하는 이제 편미분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니까 우변이 T 파셜 S 오버 파셜 V 마이너스 곱하기 T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나오는 맥스웰 릴레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헬리몰츠 프리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DF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마이너스 S dt 마이너스 P dV가 될 건데 우리가 F가 T랑 V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과 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함수가 V로 먼저 편미분을 하든 T로 먼저 편미분을 하든 순서에 상관이 없는 함수다. 라는 이제 전제를 깔면은 여기 얘에 들어가는 거는 얘랑 똑같고 얘에 들어가는 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 업 투 부.
그럼 S를 VL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편미분한 것과 P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이제 같을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종류의 릴레이션들을 F에 대해서도 뭐 여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나머지 이제 유명한 그런 서머다이나믹 포텐셜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맥스웰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거 하나를 갖다가 쓰면은 저희가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바꿔칠 수가 있고. 근데 U는 인터널 에너지인데 이거를 볼륨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덴시티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던. 그리고 이게 포톤에 의한 프레저라고 했을 때 포톤 프레저는 3분의 1 곱하기 에너지 덴시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P는 3분의 1 U. 포톤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라는 식을 대입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 양변을 풀어 헤치고 U가 만약에 이제 T에만 의존하는 함수다. 이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 풀어서 쓸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해주면은 에너지 덴시티는 컨스탄트 곱하기 T의 4승이라는 법칙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에 의한 라디에이션에 의한 파워를 이제 우리 그 파워 역시 T의 4승이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아마 19세기에 이미 그 실험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볼츠만이 유도하고 실험적으로도 볼츠만보다 더 전에 슈테판이 확인을 하고 혹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고 넘어갈게요. 저 너무 무한한데 첫째 줄부터 네. 어, 어디 첫째 어, 줄이죠? 여기. 그 절대값 운동량 예, 예. 절대값은 처음 네네. 네 거기서부터가 이게 뭐죠? 아, 그게 네, 우리가 일단 벽이 있으면은 네, 얘가 입자가 들어가서 탄성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X 방향으로 가면은 얘가 mv의 운동량을 갖고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나오면은 탄성 충돌에 의해서 아, 마이너스 mv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얘가 받은 운동량 변화는 EMV가 되는 거고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으니까 이 벽이 받은 운동량도 이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EMV고 얘는 플러스 벽은 플러스 EMV 운동량을 받는 거죠. 네, 물론 벽은 이제 단단하니까 뭐 얘가 크게 밀려나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dp dt가 f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입자 하나의 운동량 전달에 의한 거를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은 힘을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입자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입자들에 대한 그 컨트리뷰션을 전부 다 곱해주자. 음, 그럼 입자들이 한 번씩 치고 갔을 때 그 힘이 나오겠죠. 네, 그거를 입자들이 A가 L이니까 갔다가 오려면은 이 L을 VX로 나눈 것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입자들이 한 번씩. 그래서 이 시간으로 음, 나눠준 게 얘가 힘이다. 힘을 면적 S로 나눠줬기 때문에 얘가 이 벽에 가는 압력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전제를 되게 처음에 쉽게 쉽게 가려고 엄청, 엄청 그 전제를 그냥 팍팍 잡았죠. 아, 실제로 X방향으로 움직일 리도 없고, 네, 분포를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놓고 나서 사실은 분포가 있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끝에 가서 바꿔치는 좀 비겁한 방법을 쓴 거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끝에 이 별표가 친 거가 압력이 된다. 고전 역학에서, 고전 기체론에서. 이거를 이제 보이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 아, 여기서 3분의 1이 되는 거는 이거 세 개가 다 사이즈가 똑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거 씌워놓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각각은 3분의 1 V 제곱이 될 거라서 실제로 여기 전부 다 씌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좀 대충대충 하느라 그냥 넘어간 거고요.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구한 거는 사실은 빈의 변이 법칙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거든요. 빈의 변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래에서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캐비티 안에서 우리가 정상파 개수가 몇 개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density of state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비티 안에 그 전자기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건데 1차원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거리가 L이라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전자기파는 결국 사인, 코사인파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뭐 프리에 모드로 다 쪼개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파든. 그러면 이 안에 정상파는 파장이 1 오버 2L, 아니 2L 오버 1, 2L 오버 2분의 2L, 3분의 2L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즉, 이런 1차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오실레이션 모드들이 이제 있을 때 그거의 파장은 n분의 2L로 주어주겠구나. n은 어떤 자연수.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웨이브 벡터, 이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어떤 웨이브 벡터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 이 웨이브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구나. 이, 이 람다를 이제 2파이에서 이 람다를 나누니까 1분의 파이 곱하기 n의 꼴로 주어지겠구나. 근데 이 웨이브 벡터라는 건 지금 3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3차원 캐비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웨이브 벡터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L분의 파이 nx, L분의 파이 ny, L분의 파이 nz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조금 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그 2차원으로만 일단 해볼게요. 2차원으로만 해보면 어차피 제가 파장이 이런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웨이브 벡터가 이쪽 방향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거는 정상파를 이루죠. 왜냐면 이쪽 이 X 방향과 Y 방향이 전부 다 각각 어떤 이 정수배를 이뤄서 정상파를 이루니까 다음과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아, 그림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림이 음,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ny는 2고 nx는 4. 이런 경우 이제 정상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간격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nx, ny, nz들이 정수별로 쫙 되는 거죠. 3차원은 제가 그릴 자신이 없어서 그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웨이브 벡터가 정의가 된다. 그러면 서로 다른 x, ny, nz에 대해서 이 정육면체 캐비티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드에 해당을 한다는 정상파 모드. 그러면은 우리가 프리퀀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람다가 저렇게 주어졌으니까 람다분의 이제 그 k가 람다분의 1에 해당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크기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nx제곱 플러스 ny제곱 플러스 nz제곱을 구하면은 c분의 2l v제곱 이 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왜 이걸 우리가 원하냐? 어떤 프리퀀시가 주어졌을 때 그 프리퀀시보다 더 프리퀀시보다 낮은 이제 진동수를 갖는 모드들이 총합을 우리가 일단 구하고 싶고 이거를 미분해서 특정 프리퀀시를 갖는 모드들이 수. 그래서 모드 덴시티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다음과 같은 이제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저 NX, NY, NZ는 전부 다 그 정수예요. 0 이상의 정수. 아니, 0보다 큰 정수. 그러면은 얘는 이 반지름이 C분의 2L U라고 하는 어떤 8분 9? 8분 9면의 이제 안에 있는 그 격자점의 수를 세는 거랑 같아지는 건데 이 아래에 있는 number of modes with frequencies below new라고 제가 쓴 거를. 근데 이제 new가 너무 작은 케이스만 아니라면 충분히 큰 new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은 얘는 대략 저 8분 구면체의 볼륨에 해당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게 전자기 시간에 저희가 이런 걸 했었죠. 그 전자기파는 폴라리제이션 모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정상파 케이스마다 폴라리제이션 두 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이제 이거라고 했을 때의 그 8분 구면체의 부피 곱하기 그 폴라리제이션 모드 2를 곱하면은 어떤 우리가 뉴라고 하는 그 진동수보다 아래에 있는 모드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캐비티의 부피에 해당하는 L 세제곱이 있잖아요. L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어떤 그 유닛 볼륨,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흑자 안에서 유닛 볼륨을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유닛 볼륨 안에 있는 모드들이 수가 이제 L 세제곱으로 나눈 거가 되고,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유닛 볼륨 안에서 V랑 V 플러스, V가 아니죠. 뉴랑 뉴 플러스 D 뉴 사이에 있는 모드들이 덴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C의 세제곱분의 8파이 뉴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제곱에 비례한다.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고 이 사실을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근데 이거가 격자점을 수해서 막 구하고 이게
U가 충분히 크면은 볼륨이고 뭐 이런 소리가 사실은 저는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왜 볼륨으로 퉁을 치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 그 우리가 어쨌든 격자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그렇듯 2차원까지밖에 저는 이제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그쵸 사이즈가 1이니까 네네네네네. 네, 격자점의 네. 개수는 그러니까, roughly 볼륨 그러니까 이게 격자점으로만 보면은 저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g 제곱이 저렇게 되는데 아주 많으면은 대충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 바운더리에 의한 그 오차가 이제 네. 대충 어쨌든 벌크가 바운더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 네네. 그럼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뭐 두고두고 이제 쓰입니다. 빈에서도 쓰이. 근데 제가 약간 지금 그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도 히스토리컬리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도 조금 역사적인 그 맥락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이따가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보여줄 때도 실제 플랑크는 저렇게 안 했거든요. 실제 플랑크는 약간 조금 더 그 조합론적인 거를 막 써가지고 구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재해석하면서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을 좀 깔끔하게 만든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걸 보여준다고 이제 이 통계역학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숫자가 앞에 계속 붙을 거고요. 이 숫자가. 그래서 어떤 유닛 볼륨당 어떤 뉴랑 뉴 플러스 d 뉴라고 하는 이 공간 영역에 있는 프리퀀시가 아니 모드들이 수가 c 세제곱 분의 8파이 곱하기 뉴 제곱으로 주어진다. 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혹시 뭐 또 다른 분들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제가 못 따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드가 뭐죠? 모드가? 아 모드가 네. 그 이런 거요. 그 정상파들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파들의 수요. 네. 근데 아, 여기서 보면 그냥, 어, 뭔가 제한이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로 L로 잡았을 때랑 다르게, 지금 L로 이렇게 1차 끈으로 보면 모두가 무한대인 거죠? 그럼. 예, 모두가 무한대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그 파장이 아무 파장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네, 네, 아니고 네. 정상파면은 이런 파장을 가져야 된다. 음. 그런데 2차면은 이차면은 또 그렇고, X, Y 각각이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웨이브 벡터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제 또 적절하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또 웨이브 벡터의 관점에서는 이 정육면체 캐비티 안에 있는 정상파들이 이제 얘인데 서로 다른 NX, NY, NZ에 대응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얘가 수직한 방향으로 이걸 딱 그을 건데 NX가 4고 NY가 2기 때문에 얘는 roughly 2,1 정도의 기울기, 그 X방향, Y방향 기울기를 갖는 벡터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수히 많다. 음, 무수히 많지만 그,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카운터블이다? 자연수 조합이니까. 예. 아, 음.
이게 정상파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정상파가 아닌 거는 다 안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가정을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저 파장에 따라서 그 네,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파동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개수만 세서 뭐 나중에 뭐 써먹으려고 이렇게 세는 거겠죠? 아, 이제 에너지에 대한 파트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들어올 건데요. 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좀 부분이긴 하고요. 어, 제가 지금 어딘가에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차원으로 하면 그 모두가 여튼간에 무한계가 네. 나와요? 네, 근데 2차원이든 1차원이든 다 무한대가 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NX 제곱, NIY 제곱, NZ 제곱은 해서 하는 식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보면 부면체에서 부면체 위에 있는 격자점 중에 이제 해를 찾는 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원으로 따지면은 이제 면 위에서 아니 면이 아니죠. 원 둘레 점 중에 그, 어, 자연수의 조합을 갖는 해를 찾는 거면 해가 네. 유한이 되잖아요. 제가 뭘 헷갈린 거죠? 그게 어차피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일사분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실제 아래에서 제가 이제 미분을 했잖아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이거 ELC 로라고 할게요. 네. 뉴라고 할게요. 제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영역 안에 있는 이제 점들의 이제 개수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 이 면적을 다 구한 다음에 아, 네. 아, 네. 네, 이제 네. 미분을 한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격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잡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뉴가 충분히 큰 값이라고 하고 사실은 델타 뉴도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잡아주면은 그거 정도는 무시할 만한 오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삐져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게 맞긴 해요. 그 좀 작은 영역에서는. 그리고 뮤가 또 계속 다른 값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마치 뉴 아래 것만 잡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희는 뉴가 계속 커지는 아, 이런 거를 그쵸. 계속 생각을 네, 하는 거고 네, 네. 그때 이 영역에 있는 그 격자점 개수가 몇 개인가를 아, 세려고 모두 개수가 그럼 몇 개인가를 세는 거예요. 그 이제 뮤가 그 제일 작은 값을 하나 취하면 유한한 몇 개의 그 해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면은 사실은 이제 적자점이 들어갔다 안 나왔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흑차 복사도 그렇고 에너지가 되게 높은 영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막 철을 가열을 막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고온으로. 네, 저희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네. 그런 열적 그런 노이즈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시할 만한 수준일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구했지만 양자역학을 나중에 정립을 한 다음에 다시 보면은 그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너지가 사실은 양자역학적 현상이 되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되게 U가 클 때를 이미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저에너지에서는 이런 어프로크시메이션은 좀 오류가 많이 생길 것이다. U가 작은 영역에서는. 저에너지라고 U가 꼭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 분포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온도가 낮을수록 오른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는 U가 작은 영역으로 간다는 건데 이제 저거가 막 3000K, 1000K도 우리가 섭씨 700도가 넘는 거니까 영하 수십 켈빈 이렇게 수백은 못 가죠. 영하 막 200, 마이너스 270 켈빈 이 정도 가면 아니, 뭔 소리야. 켈빈 켈빈은 0부터 시작해. 제가 헛소리를 뭐 수 켈빈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 아, 저도 말하다 보니까 켈빈도 틀리고 정신이 없네요. 저는 약간, 이게 질문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정상파 할 때 N으로 네. 나누잖아요, 파장을. 네. 근데, 약간, 그냥 뜬금없이 든 생각이, 공부할 때는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뭐, 네. 그렇지, N으로 나누겠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L이 길이가 있을 거고, N으로 나누면 어떤 뭐 길이가 나올 텐데, 네.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L이 10인데, N이 3이다, 그러면, 무한소수 나오잖아요. L이 10인데 N이 3. 네. 3, 뭐 7이다 이러면 무한소수 나오잖아요. 네. 무한소수 나와도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 그냥 뜬금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퀀타이즈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정확히 어떤 값인가가 중요한 거는 아닐 거라서요. 그게 정수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유리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예를 음, 들어서 값이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런 식이면은 그거는 퀀타이즈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퀀타이즈 돼 있다는 것의 가장 작은 단위를 찾으려고 할 때 네. 그러면 사실상 0이지 않나.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퀀타이즈가 돼 있지 않고 연속적이다. 근데 그 이제 초기 조건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에 해당하는. 우리가 정상파 얘기하는 게, 그, 만약에 저 람다는 2L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3 저렇게 되는데, 저기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그, 그러니까 정상파라는 게 결국 저거잖아요. 원래는 파동은 이렇게 흘러가고, 반사되고, 흘러가고, 반사되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반파장이죠. 반파장이랑 저 그 길이가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정확하게 아다리가 맞아서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로점은 다 고정되어 있고 그냥 그 아래에서 그 사이에서 플럭추에이션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네. 정상파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저게 나누어 떨어지냐 아니냐 보다는 저 정수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수로 나눠주냐 안 나눠주냐가 네네네네. 중요한 거고 네. 정상파라고 방금 이제 딱 짚어주신 게 흡수 방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100% 흡수했다가 다시 100% 방출해준다는 게 흑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열적 평형 아, 상태에서 100% 흡수했다. 그래서 이 안엔 정상파가 있다라고 이제 그 과정도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네.
음. 약간 제가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잠깐. 조금 더 아니, 정리를 해보고, 네. 네.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네, 나중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 퀀타이제이션, 네. 말씀해 주세요. 옛날부터 이거 좀 생각해 봤던 건데, 저게 L이란 게 L이란 게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가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게 네, 정상파라는 게. 네. 근데 만약에 저 L이란 거를 무한대로 늘려버리거나 공간을 엄청나게 키우거나 이럴 때 정상파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지나요?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가 되는 사실은 그런 테크닉을 이제 저희가 많이 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때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플레인 웨이브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는데, 세상에 플레인 웨이브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한대 공간을 점유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가정할 때는 저희가 그, 그 이론적 세팅을 할 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할 때는 우리 모든 이것과 어떤 굉장히 큰 이 L이라고 하는 길이를 가진 큐브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무한대로 내 이론을 다 전제를 하고 다시 무한대로 보내는 리밋을 취해서 이제 딱 없애주는 그런 아, 테크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런 수학적 장난질로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플레인 웨이브는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의 이 바운디드 정상파를 이제 애를 무한대로 늘린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교훈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퀀타이즈돼 있다 뭐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거는 바운디드 시스템에서 성립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방금 여기서 애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에너지가 이게 나중에 에너지를 구하면은 이제 분모에 L제곱 뭐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무한 차원 포텐셜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L을 무한대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퀀타이즈 돼 있는 것들의 그 간격이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 플레인 웨이브는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수학적 트릭에서 L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 퀀타이제이션 조건이 이제 0으로 가버려서 그 간격이 컨티뉴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혹시 또 다른 분들 아니, 뭐 다른 분일 필요는 없지만, 네.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탕탕탕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한 게 흑체라는 컨디션이 왜, 어떤 가정에서 생겨난다. 뭐 되게 슬로피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거 얘기했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걸로 해서 그 안에서 그 에너지 밀도가 이제 그 포톤 가스들이 차 있을 때, 그 전자기파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것들이 이제 프레저는 에너지 덴시티의 3분의 1이고, 에너지 덴시티는 그걸 통해서 T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건 실험적으로 이제 이미 19세기 중반에 알려져 있던 거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민이라는 분이, 이분이 몇 년도에 하셨는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민이라는 분이, 잠시만요. 여기 어디, 아마 이분도 빈도 이제 한번 볼까요? 93년도에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셨는데,
그 모티베이션은 일단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거를 실험적으로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픽이, 이 픽의 위치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온도랑 반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철이 있는데, 철을 가열을 했더니 빨간불에서 막 파란색이 되더라 하는 얼마나 가열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실을 이미 그때 실험적으로 관측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온도를 올릴수록 이 가장 뭐냐 그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낮은 파장의 빛이 많이 나오는구나. 픽을 찍는구나 하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하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흑체 캐비티를 아다이아베틱 익스펜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호 실험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다이아베틱 이제 어떤 변화를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가 0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유지하면서 이제 서서히 팽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DU는 아까 DU는 TDS 빼기 PDV였는데 DS가 0이니까 방어치 주어지고 그러면 U는 에너지 덴시티 곱하기 부피일 거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근데 P가 3분의 1 U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U분의 DU는 마이너스 3분의 4 V분의 DV가 되고 아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 구할 때 얘랑 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적분을 때리면은 4는 나눠주고 적분을 때리면은 다음과 같아. 다시 익스포넨셜 위에 올려주면은 T 곱하기 V의 3승분의 1, 3분의 1승이 컨스탄트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캐비티 안에 있는 그 웨이브랭스는 얘가 어쨌든 L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비티 안에 있는 파장은 어쨌든 이 L을 정수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단체로 이제 L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프리퀀시는 파장분의 1인데 그러니까 파장분의 1에 비례를 하는데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거에 반비례 당연히 하는 거고 반비례 하는 거고 근데 T랑 L의 곱이 이제 컨스탄트였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퀀시는 온도에 비례를 하는구나. 이런 가정을 깔면은 그러면 이 프리퀀시 분의 프리퀀시 오버 T는 컨스탄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거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도플러 이펙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넓어진 만큼 이제 프리퀀시가 반사했다가 다시 나가는 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리퀀시는 저 큐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네, 모든 스탠딩 웨이브의 프리퀀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이제 하나만 보고 하고 이제 그냥 모든 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네. 네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는 사실은 내가 어떤 프리퀀시를 갖는지 상관없이 그, 아니죠. 아까 구했던 거는 제가 이런 거 구했을 때는 이제 U에 대해서는 U에 대해서 이제 이 법칙은 그냥 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제가
이 모드, 이건 모드의 수잖아요. 에너지 덴시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에서만 보였고, 아래서는 안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T에 대한 디펜던시만 있고, 그, 프리퀀시에 대한 디펜던시를 다 따라 뭉개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적분하기 전에. 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우리가 뉴랑 뉴 플러스 D 뉴 사이의 에너지 덴시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콘스탄트라고 했는데, 그, T에 대해서 아무튼 의존할 거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심증이 있는 거고, 앞에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도 T에 내제곱에 의존했는데 얘가 T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제 접근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아무튼 있을 건데, 이제 그러면은, T분의 뉴, 그리고 적절한 디멘션 콘스탄트가 곱해진 꼴로 이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안사치를 하나를 세웠고,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 거는 모드 덴시티가 있고, 거기다가 모드별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곱해주면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안사치를 세웠다고 해요. 아, 높은 프리퀀시가 있으면은,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서도 발견이 되고, 실험적으로도 뭐, 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꼴이지 않을까? 제가 오리지널 논문은 안 읽어서 이게 얼마나 정당화를 더 해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추측의 영역으로 일단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한 다음에 F가 그러면 실험적으로 어떤 값이면은 F의 함수가 어떤 함수면 실험과 맞을까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모드 덴시티는 U 제곱에 비례를 했기 때문에 얘는 대략 U 세제곱 곱하기 방과 같은 함수에 비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맞춰봤더니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으면은 대충 맞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아까는 뭐 파장에 대한 그거긴 했지만 U 있고 그 뭐 U라고 하면 U가 커지면 커지는데 U가 커지다가 픽 찍고 내려올 거거든요. 함수 꼴상. 왜냐면 U가 커지면 이제 U 세제곱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오버 T는 U 세제곱을 압도할 거기 때문에 U가 커지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그런 아까 양태를 이제 피팅을 해 C1이랑 C2를 적절히 조절할 피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체인룰을 사용해서 이거를 U가 아니고 람다랑 람다에서 람다 플러스 D 람다 사이에 있는 에너지 덴시티로 바꿔주면은 람다 5승분의 G 람다 T 꼴로 들어가는데 람다 5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픽을 만드는, 그러니까 디리베이티브에서 0 취해서 픽을 만들어주는 거는 다 G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아까 꼴을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이 0이 된다. 그 G 프라임이 0이 되는 람다 T라고 하는 거가 뭔가 콘스탄트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게 극겁지니까 람다 맥스 T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략 콘스탄트한 값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했던 그 법칙을 이분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험식이지만 꽤나 실험과 잘 맞는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를 우리가 빈의 변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함수꼴을 구했다라는 것도 이제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이걸로 떨어지거든요. 어떤 극값을, 극한을 취했을 때.
여기는 뭐 일단 다음 것까지 한 다음에 질문 한꺼번에 받을게요. 왜냐면 그 실험하고 피팅한 거라서 솔직히 좀 드릴 말씀도 별로 없기도 하고 어차피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빈의 변이 법칙이랑 같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레일리 진스 이제 컨디션이거든요. 레일리 진스는 이제 통계역학에서 이퀴파티션 티오렘에서 어차피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교화 진동자로 흔들리면 이제 특정 주파수의 그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이퀴파티션 티오렘이 얘기를 하는 거는 E는 T 플러스 K인데 원 디멘션일 때는 2분의 1 얘가 각각이 2분의 1 KBT 얘는 2분의 1 KBT라서 각각의 모드가 어차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까 정상파 모드 두 개를 쪼갰으니까 각각은 한쪽 방향으로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 흔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각각의 모드는 KBT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깐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모드 덴시티 이 세제곱분의 8 파이 U 제곱이랑 그냥 이 각각의 모드들이 K 볼츠만 상수 곱하기 T 온도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당화같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U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아까 비누 변이 법칙은 막 이상한 안사치를 깔아서 했지만 어쨌든 뚝 떨어지는 걸 보여줬는데 얘는 이제 U가 커지면은 아까 말한 UV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아까 지적해 주신 이런 양태를 보인다는 거죠. 발산해버리는. 그래서 이게 당시 관점에서 옳은 접근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주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보니까 이게 플랑크보다 먼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동시대에 나왔는데 플랑크의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왜냐면 이건 정통 클래시컬 일렉트로 마그네티즘으로 계산한 거니까. 근데 이 이퀴파티션 시오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남윤호 선생님께서 무슨 그 파티션 펑션, 볼츠만 팩터 이런 거 넣어서 계산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를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유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 이제 온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많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각각의 특정 에너지를 갖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은 그 확률이 이제 저거에 비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모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이 식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적분 통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P2인 거고 이 통째로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에너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접근을 해보면은 이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제 볼츠만 상수 곱하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이퀴파티션 시오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컨티뉴어스 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깔면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값입니다. 근데 이제 플랑크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혹시 얘가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frequency, 뉴 곱하기 어떤 정수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숫자가 안 맞으니까 실제 측정값이랑 맞출 수 있는 어떤 상수 H를 곱해서
에너지가 각각의 U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 전자기 파들의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하자. 띄엄띄엄 있다. 그러면 이 볼츠만 팩터로부터 구한 그 에너지가 NHU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통째로가 P2인 거고 얘가 2인 거라서 좌변이 이제 expectation value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KT분의 1을 베타로 치환을 해서 적으면 그때 이제 그 소위 파티션 펑션 그, 그때 이게 D였죠. 파티션 펑션을 이용한 이제 테크닉으로 그냥 어쨌든 그러고 가는 건데 이거 로그 미분하면은 이거 자체가 분모에 가고 미분하면 이 안에 NH 반 U 마이너스만 앞에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제 아래와 같이 로그의 미분꼴로 바뀌고요. 등비 수열을 등비 급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지고 뭐 마이너스 집어넣고 미분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expectation exponential이 이제 분모 분자가 다 있으니까 분모 분자 곱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주고 베타는 KT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따라서 에너지 덴시티는 모드 덴시티 곱하기 위에서 구한 얘를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이제 이 실험값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랑크 디스트리뷰션까지 말씀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뭔가 뭐 조금 좀 이따가 몇 개 더 코멘트 할 거긴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까 저기 모드 덴시티랑 모드 에너지 퍼 모드였나요? 그 네, 곱하는 부분이 음, 제가 전체 흐름이 제가 좀 잘 못 따라가서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모드 덴시티는 앞에서 구했고, 모드 덴시티는 그쵸. 모드 덴시티 네, 이걸로 해서 네네네. 앞에서 네, 이렇게 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저 에너지 퍼 모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잠깐만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 가정을 집어 넣은 거죠. 이거는 윈, 그쵸. 네, 윈이 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윈의 가정? 아마 윈일 것 같습니다. 독일계 거라서. 아, 네, 네.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해요. 어, 혹시 조금 작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페이지? 네네네. 여기 결론까지 보이게. 어, 그럼 U 자체가 람다의 함수군요. 그쵸. 어차피 뉴는 이제 람다분의 C니까. 네네. 아니,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질문이랑 사실 연결된 질문인데, 그러니까 모드당 에너지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모드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다음 페이지도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전체 흐름을 잘 못 따라가서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 볼츠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었나요? 네. 그게 이 U를 계산을 한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아래에 있는 계산도 그렇고 네네. 얘를 계산한 거죠. 얘는 이제 픽스가 된 거고 오드 덴시티는 앞에 구한 걸로 픽스를 시켜놨고 네. 저는
에너지 퍼 모드가 뭔지를 이제 계속 다른 세팅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 앞에서 G는, G라고 표현했던 그 함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아, 아니, 근데 이게 G는 네, 그, 이거 자체가 모드 퍼 에너지 퍼 모드인 거고요. 네네. 얘는 이제 여기에서 온 것까지 다 포함돼서 뭔가 된 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U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미 여기로 자 끄집어 왔기 때문에, 네. G는 조금 다르긴 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람다에 4승 넣고, 람다분의 1 정도 넣어야 얘가 약간, 모드 퍼 덴시티의 어떤 곱하기 상수로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아니, 에너지 퍼 모드. 아, 네.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이크 서칭 앞에 D, U 이런 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네. 덴시티, U에 대한 덴시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넘버 오브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구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라서, 네.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네. 어, 지금, 지금 여기 가운데쯤에 보이는 누, t는 뭐 n, 누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이요. 아, 여기랑, 그러니까 뭘 여기서 뭘 몰라서 뭘 계산한 건지 그게 제가 좀 전체 흐름이 좀 잘 안 잡힙니다. 그것만 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지금 여기 이퀴파티션 시어린 바로 밑에 그 수식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썼는지는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죠. 네네네. 여기가 에너지 펄 모드거든요. 네. 빈의 변이 법칙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을 이 안사치를 넣었고요. 네네. 레일리 진스는 이걸 넣은 거고, 네. 플랑크는 이걸 넣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이구나. 이 세제곱분의 파이, 파이, 유 제곱. 여기가 number of board per unit volume in U 플러스 U, U 플러스 DU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곱하기 U, 그냥 제가 쓸게요. C1 U exponential 마이너스 C2 U 오버 T라고 쓰신 분이 V이고, KBT라고 쓰신 분이 레일리 진쓰고, exponential HU 오버 KBT 마이너스 1분의 HU라고 쓰신 분이 플랑크인 거고요. 이거 자체가 에너지 per 모드. 이제 다만 진동수가 느릴 때인 겁니다. 에너지 데시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계산, 저런 걸 계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계산이 됐다는 것도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플랑크의 결과는 레일리 진스는 UV 카타스트로피가 있었잖아요. 네. U가 크면은 안 맞고 U가 작으면 좀 맞고 그 정도였고 B는 U가 큰 영역에서 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플랑크에서 이걸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U가 작으면 1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U가 그 H보다 작으면 exponential X는 우리가 1 플러스 X 플러스 그 2파 1 플러스 X잖아요. 네네. 리딩 오더에서. 그럼 플랑크 식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얘에서 1 빼고 X만 남으니까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레일리 빈스가 되고, 아하. U가 크면은, 여기서 1은 무시할 수 있고, 익스포넨셜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H, U,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K, T, 그래서, 윈이 되죠. 그래서 레일리 진스랑 윈이 구한 이 공식들은 플랑크 디스트리뷰션의 각각 양쪽 극한을 이제 고전 역학이랑 어떤 실험적인 그걸 통해서 얻어낸 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플랑크의 식은 실험과 맞았다. 어쨌든 여기서 플랑크가 그 에너지, 레디에이션에서 에너지가 퀀타이제이션 돼 있는 상태로 나오고 들어간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근데 플랑크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에너지라는 게 퀀타이즈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레디에이션 하는 과정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에너지 근원적인 속성은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의 근원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레디에이션 현상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는 이제 좀, 왜냐면 너무 좀, 당시만 해도 대담한 가정이어서, 이거는 수학적인 약간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톤을 되게 톤다운해서 했고, 뭐 그랬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오늘 그, 아인슈타인이 방향자 얘기를 꺼내오면서 광전 효과 나오고, 뭐 컴퓨터 산란이라든가 그런 실험적 증거들이 쫙 나오면서, 아, 정말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동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 방자라고 하는 어떤 입자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도 이걸 빈의 법, 그거 한 거를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가지고, 그 레일리 진수도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하여튼, 네.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없으시면은, 뭐, 아,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되게 사소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앞에서 에너지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이상기체에서 그 레디에이션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아, 여기요? 네. 네. 여기,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었나? 아까 그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곱하기 2 한 게 어디였죠? 아, 여기요. 아, 여기구나. 아, 네네. 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런 거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저 폴라라이제이션을 생각하고 E를 곱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네, 여기서 곱했는지 안 곱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1920년대도 안 쓰고 논문 썼다가 나중에 고치고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부분이 맞긴 합니다. 음. 아니, 그, 왜냐면, 이게, 사실 이제 저런 건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 만드는 입장이면은, 저거 안 하고 그냥 계산했다가, 뭔가 계산하니까 실험이랑 안 맞는데, 내가 뭘 빼먹은 거지? 하다가 나중에 좀 추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이런 거 보면은. 눈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도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플랑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안 했고요. 더 좀 더 원시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더 그 야생적인 이 방법으로 이제 하셨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좀 되게 저도 처음에 사실은 이거 처음 준비할 때는 아 내가 선현들의 숨결을 따라서 야생의 방식으로 야생의 숨결을 내가 한번 재현해 보리라 하고 했다가 바로 후퇴했죠. 괜히 이 현대적인 방법론으로 사람들이 해놓은 게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읽기는 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숙달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솔직히 저 스스로도 너무 시간 낭비 같아서 듣는 사람도 괴로울 확률이 높아서 그냥 폐기했습니다. 그 방식. 그런 건, 그, 프린키피아 같은 걸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여기 나오는 이 첫 네 권의 책들을 보시면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한번 네 번째 책은 번역도 있습니다. 한글로 아하. 그 스피는 돈다라고 그 그쵸 스피는 돈다가 더 제대로 된 제목인 이유는 일본어판 제목이 아마 스핀구와 메구루 뭐 그런 스핀과 메구루 그런 것 같아요. 영 제목이 스토리 오브 스핀 이래서 이제 좀 네. 느낌이 안 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여담입니다. 아, 네, 맞네요. 스피노와 맥으로. 네. 생각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네요. 2019년 책이니까. 아, 아니지. 번역이 원선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 원서는 아마 나온 지 한 60년 됐을걸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리지널 퍼블리시드가 1974년이라고 합니다. 네, 50년? 56? 50년이죠? 50년이네요. 네. 아, 번역이 최근에 된 거군요. 뭐 일단 다른 분들 질문 당장 없으시면 일단 레코드 끊고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